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하기 싫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간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 조심히 다녀와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이상했어요. 아내 표정이 어색했거든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씹고, 걱정이 되어서 아내 친구 수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정아, 혹시 우리 지은이랑 영화 봤어? 그때 수정이가 당황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빠, 지은이가 뭐라고 했어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영화 본다고 했는데? 오빠, 지은이는 오늘 저희랑 약속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2차까지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확인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를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정말 참담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만난 사람은 제 20년 지기 친구 민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결혼식 주례를 서준 그 친구, 제 아들 돌잔치 때 축사해준 그 친구, 제가 사업 어려울 때 돈 빌려준 그 친구, 그 친구와 제 아내가 호텔에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랑 만나고 있지? 아내는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발뺌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다 봤어. 호텔 들어가는 것까지. 그제서야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15년 동안 바보처럼 믿고 살았던 제가 뭐가 되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민수에게 전화했을 때였습니다. 야, 너 우리 지은이랑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민수 대답이 형, 미안해. 하지만 우리 진짜 사랑하고 있어. 사랑이라고요? 제 가정을 파괴하면서 너 지금 장난해? 15년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랑이라고? 형도 알 거 아니야. 지은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형이 일만 하느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한 이유가 뭔데요? 가족을 위해서잖아요. 아내와 아들 먹여 살리려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친구와 15년 아내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힘든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내와 민수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더 큰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나갔어요. 회사 야근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민수와 만나러 간다는 걸. 아내가 나간 후에 혹시 몰라서 아내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의 옛날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충전기를 꽂고 켜봤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열리더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내 생일을 거꾸로 입력해봤거든요.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는데 민수와의 대화가 2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2년 전이요. 제가 알게 된 건 일주일 전인데 벌써 2년째였다는 거예요. 대화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수 오늘 형이 출장 간다며 우리 집으로 와. 지은응, 애는 학원 보내고 갈게. 이런 대화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 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 우리 남편 요즘 더 짜증나. 매일 돈 얘기만 해. 민수 형 원래 그래. 옛날부터 재미없는 사람이었어. 지은 당신이랑 있으면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야. 우리 남편은 기계 같아. 기계 같다고요?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기계 같다고요? 더 읽어보니 정말 참을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지은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 때문에 고민이야. 민수 조금만 더 기다려봐. 형 요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대. 좀 더 망하면 그때 이혼해도 늦지 않아. 이 대화를 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밤늦게 일하고 가족 걱정하는 동안 아내는 민수와 함께 제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민수 형한테서 빌린 돈 안 갚아도 될 것 같은데? 지은 왜? 민수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그 돈도 우리 거 아니야? 제가 믿고 빌려준 3천만 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끝까지 읽어보니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지은 우리 애는 어떻게? 민수 키우기 힘들면 형한테 맡기고 우리끼리 새 출발하자. 제 아들을 키우기 힘들면 저한테 맡기고 새 출발한다고요? 그 아이는 제 피를 나눈 아들인데 15년 동안 키워온 소중한 아들인데 그 순간 정말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수하겠다고. 다음 날 아내가 또 거짓말하고 나가려는데 여보, 응? 왜? 오늘 일찍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아내는 뭔가 눈치챈 듯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혼하자.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2년 동안 민수랑 바람 피운 게 갑자기야?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내 휴대폰 다 봤어.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때 아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복수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통쾌한 복수였어요.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결정한 후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당장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제가 손해를 보거든요. 아내가 바라던 대로 될 순 없었어요. 먼저 민수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돈을 빌려준 걸 갚을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대로 받아내야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준 돈 좀 갚아줄 수 있어? 형, 미안해.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그럼 이자라도 조금씩 줄 수 있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그것도 좀 어려워. 역시나 갚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법적으로 처리해야겠네. 형,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럴 거 있어? 차용증 다 있어.
법정에서 보자. 민수가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으로 민수 아내한테 연락했습니다. 민수 아내 정미 씨와 저는 가끔 만날 일이 있었거든요. 부부 모임 때문에. 정미 씨, 잠깐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민수 형이랑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정미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미 씨, 이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민수 형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어요. 정미 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설마요.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저는 준비해간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민수와 제 아내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들. 정미 씨가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제 아내예요. 그 순간 정미 씨가 정말 분노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당신 아내라고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정미 씨는 바로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당장 집에 와. 그날 저녁 민수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정미 씨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오빠 고마워요. 저 혼자 바보처럼 살았네요. 이제 민수는 끝났어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저한테는 3천만 원 빚까지 있고. 그 다음은 제 아내 차례였어요. 아내는 아직도 제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여보, 이혼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자. 왜? 민수랑 결혼 못해서 아쉬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뭔 소리야? 민수 이제 이혼해. 정미 씨한테 다 들켰어. 그제서야 아내가 상황을 파악하더라고요. 당신이 민수 아내한테 말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왜 혼자 바보가 돼야 해?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정말 잔인해. 잔인하다고요? 2년 동안 바람 피우고 제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제 아들까지 버리려던 사람이 저보고 잔인하다고요? 지은아, 넌 정말 뻔뻔하구나. 그때 아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놔. 재산 분할은 55로 하되 내가 바람핀 증거가 다 있으니까. 위자료는 포기해. 아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형,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다음 시간에는 민수와 제 아내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과 제가 받은 완벽한 복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인생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형, 정미가 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해. 회사에도 알렸어.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미 씨가 민수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렸던 거예요.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이제 와서 잘못이라고요? 민수야, 너 우리 지은이랑 사귀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뭐라고? 나보고 재미없는 기계 같은 인간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망하기를 기다렸지? 민수가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형이라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뻔뻔하지 않아?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3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그거는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법정에서 보자. 민수는 결국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사표를 쓰게 됐죠.
정미 씨는 이혼하면서 민수 재산 절반을 가져갔고요. 민수가 그렇게 바라던 새로운 시작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어요. 제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 서류를 쓰긴 했지만 계속 저한테 매달렸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그런데 웃긴 게 민수가 망하고 나니까 아내도 민수를 차더라고요. 민수 오빠가 이렇게 찌질한 사람인 줄 몰랐어. 찌질하다고요? 자기도 똑같이 했으면서. 지은아, 너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그런 너도 충분히 찌질해. 결국 이혼은 성사됐어요.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아들 진호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사실 이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진호는 생각보다 의젓했어요. 아빠, 엄마가 잘못한 거 맞지? 그걸 어떻게 아니? 저 다 알아요. 엄마가 민수 삼촌이랑 만나는 거 진작부터 이상했어요. 아이가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안 힘들어. 아빠는 괜찮아. 진호만 있으면 돼.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치킨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핏줄이라고 해서 모두 가족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몇 달 후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와 제 아내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민수는 취업도 안 되고 빚만 남았고 제 아내는 혼자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친정에서도 눈치를 받고 있다더라고요. 그들이 그토록 꿈꿨던 사랑은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 요즘 저는 아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업도 다시 궤도에 올랐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가끔 제 아내가, 아니, 이제는 전 아내겠네요. 전 아내가 연락을 해요. 진호 보고 싶다. 하지만 저는 차단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